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집 소개 영상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집을 좀 구해달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거 겸 임장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임장을 하면서 집을 볼 때 어떤 점들을 조금 체크해야 될지, 그리고 뭐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를 오늘은 좀 소개하는 영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곳은 강서구 화곡동 쪽이에요. 근데 지금 입지적으로 좋은 곳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손님 상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역세권의 현장을 찾기는 좀 그렇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단 집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집을 아직 안 올라가 본 상태라서 어떤 상태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등기부등본을 먼저 봤는데, 등기부등본이 조금 복잡하다기보다는 요즘 흔히 있는 경우들이죠. 임대인이 임차인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가 들어오고 허그에서 이행 청구를 당하고 뭐 이런 집인 건데, 사실 매매를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 의뢰인이 전세집을 알아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매매할 집을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경매가 뭐 지금 뭐 떨어져 있든 뭐 그런 건 크게 상관없고 어차피 상환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가격적으로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지금 제가 집을 소개하겠다고, 이거 시청자분한테 팔겠다고 소개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 노출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집을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를 조금 편안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내부 한번 볼게요. 지금 중문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문이 굉장히 좀 화려하네. 예쁘네요. 뭐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서,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문을 교체하지 마시고 CTG 정도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문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집들에 대한 제 취향은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이는 걸 가장 좋아해요. 또는 아무런 그냥 텅 빈 공간을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특히나 이렇게 주방 좋아하는 걸 굉장히 제가 안 좋아하고, 이거를 또 그냥 제가 단순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 한 10년 정도를 일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의 일괄적인 취향들이라던가 이런 게 좀 눈에 보여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주방이 보이는 걸 좋아하셨던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단순히 취향으로만 취급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야지만 나중에 다시 되팔았을 때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방 싱크대가 보이고 내 살림살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다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구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일단은 37제곱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면적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아마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구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오면은 일단은 주방 옆쪽으로 제일 작은 방이 보이는데, 작은 방이 지금 너무 작아. 여기는 지금 8자, 넉넉 잡아서 8자, 이쪽으로는 7자 정도밖에는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쪽에 침대 하나 놓으면은 이쪽은 아무것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있겠지, 놓게 되면. 근데 완전 고시원처럼 뭐 다른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면적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주방 같은 경우는 주방 창도 나와 있고 다 좋아요. 주방의 모습만 보면은 요 정도 평수에서는 그냥 베스트로 뽑힌 것 같기는 해요,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집을 어쨌든 저희가 임장을 와서 어떤 식으로 집을 봐야 될지를 설명을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단점을 꼽을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주방 크기 자체만으로는 괜찮아요. 구조적으로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작지만 디귿자 주방으로 나오고,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있게 되면은, 양문형 냉장고 쓰시는 분들은 한쪽 문을 여닫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냉장고 자리가 있다만으로 생각을 끊지 마시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까까지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방창이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주방창이 유달리게 크게 나온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들 보면은 요 상부장이 없겠지. 크게 뽑아버리면은 환기에선 좋겠지만은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겠지. 그래서 주방창을 좀 크게 뽑는 집들은 대체적으로 주방 그 외의 공간들이 충분하게 공간이 확보된 곳들은 주방창을 좀 크게 뽑으면 좋겠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요즘 신축 빌라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스레인지를 거의 안 넣는 추세예요. 왜냐면 가스 배관 시공한다거나 이런 걸 다 미리 해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가스 밸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건물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했지 않으면은 나중에 추가 설치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거는 이거 그냥 드러내고 교체하면 돼요.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느꼈던 게 딱 그거예요. 건축주가 욕심은 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을 조금 잘 짓고 싶다는 욕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자재들이 조금 신경 써서 디테일적인 부분 좀 신경 써서 넣는다고는 넣으셨는데, 글쎄 그게 취향에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서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다 맞추진 못했을 것 같아요. 자재는 한샘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상판만 한샘 제품 쓰는 곳들이 많아요. 이런 안쪽에 보이는 상부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제품을 안 쓰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예 전체 통짜로 그냥 다 한샘 제품으로 다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거실 보기 전에 하자가 많이 있는 집은 나중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도 잘 안 돼. 하자가 원래 없던 집은 하자보수 신청을 하나라도 뭐 하잖아? 그럼 바로 와서 즉각적으로 해줘요. 대부분이 그래. 일단 이 집을 판단을 하자, 평가를 해보자면은, 여기가 지금 TV 쪽 아트월인데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목공 작업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사실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허세고 불필요한 부분들이죠. 위에 장식장 같은 경우도 이걸 누가 쓰겠냐고. 그리고 여기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2015년도 건물이 우물형 천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 시작될 시점이었던 걸로 알아요. 비슷한 연도의 건물보다는 층고가 조금 높다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층고가 높으면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쾌적하고 넓게 느껴요. 그래서 천장이 최대한 높은 걸 선택을 하세요. 집을 보시면서. 옆쪽으로 에어컨 자리를 마련을 해놨죠. 지금 에어컨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에서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주변으로 물이 많이 넘칠 때가 있어요. 샌다면은 이 안쪽에서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걸레바지 쪽으로 물이 흘러 넘쳤을 텐데 그런 흔적은 없고, 그리고 부엌을 보실 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구조랑, 그리고 두 번째가 결로, 곰팡이 상태예요. 곰팡이가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이 요 이제 거실 창 요 테두리예요. 테두리. 마감 상태가 디테일하게 잘 들어간다는 거는 외부 공기 차단이나 이런 게 좀 잘 들어간다는 거고, 외부에서 물이 혹시라도 셀 부분들을 잘 막았다는 뜻인 거니까 결로나 곰팡이에서 염려가 없겠죠. 안방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자 정사각형으로 보여요. 안방 치고는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오래된 것과 연식이 얼마 안 된 것과 장단점이 있어요. 제일 큰 게 12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것들은 엘리베이터와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편의성은 좀 좋아지긴 했는데 12년도 이전 건물들이 확실히 더 커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손볼 곳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도 배관을 따져야 되는 연식은 이거 지나가기 시작하면은 배관 같은 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10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보일러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장실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들이 뭐냐면은 샤워기, 샤워할 공간이 정확하게 나오느냐. 근데 이 집은 여기가 이제 샤워 공간이 워낙에 협소해서 해바라기 비스무리한 게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공간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죠. 베란다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베란다가 사각형이 아니고 다각형으로 꺾여 있어요. 이게 사실 당장에 쓰는 거는 큰 불편함은 없는데 여기에 세탁기 설치한다고 생각하면은 저 안쪽 세모난 공간이 남게 되는데 저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그나마 베란다가 꺾여서 다행인 거지, 방이 저렇게 꺾였으면은 저거 꺾인 진짜
한 1제곱미터, 2제곱미터 저 정도 꺾인 것만으로 집 가격 자체가 몇백만 원이 그냥 깎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을 선택할 때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내가 집을 사는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고 오시라 그래요. 고객님이 지금 이 집을 사는 목적이 순수히 투자 목적이세요? 실거주 목적이세요? 또는 내가 오래 거주하면서 재개발까지 보는 거세요? 라고 저는 물어봐요. 그거에 맞는, 목적에 맞는 건물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일단 요거 말고 제가 다음 현장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여기 온 곳은 먼저 보여드렸던 곳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100에서 150m 정도 거리에 있는 거라서 입지적인 위치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먼저 보여드렸던 곳이 15년식, 여기는 16년식이에요. 근데 건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여기는 건물이 1층 주차장도 다 그냥 일렬 주차로만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연식이 16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세대당 한 대는 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본 것처럼 건물의 내부 공간에 중문은 없어요. 근데 중문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해요. 면적을 여기서 조금만 한 20cm만 안쪽으로 들여놨으면 중문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전실 공간 자체를 좀 많이 작게 뽑았어요. 요즘 젊은 분들, 여자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먼저 봤던 집이랑 들어왔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넓어요. 2평 반 정도가 여기가 더 크거든요. 근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거실이 보이는 구조가 가장 좋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구조이다 보니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여.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이 집이 거실이 더 작은 거실이에요. 이 폭이 아까 그 집보다 훨씬 작잖아요. 근데 이 집은 이 공간 전체가 다 그냥 거실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주방 공간인 건데. 그쵸. 대신에 여기는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 가운데에다가 식탁 자리가 할 수 있겠죠. 복도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죽어버리는 공간이 많아요. 여기처럼 가운데에 복도 주방이 있고 사방으로 방이 있는 구조가 공간 활용 면에서는 가장 좋겠죠. 지금 여기가 주방창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집이나 이 집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 전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주가 취향은 저랑은 좀 보는 눈이 다를 수는 있어도 건물에 대한 욕심은 좀 있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은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는 조금 느껴지는 게 짜임새 있다, 꽉 차다, 알차다 이런 느낌을, 안정감을 좀 못 받겠어요. 좀 트여 있다는 거는 느낌을 받는데, 어떠세요? 차장님 보시기에는? 구조는 전집보다 잘 빠졌는데 좀 디테일한 마감 상태는 전집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격이 있죠. 여기에 유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유격을 메꿔주질 않았어. 메꿔주질 않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사용하시면서 아마 뭐 애완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까진 거일 수 있어.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바닥이에요. 바닥이 지금 다 올라온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는 진짜 마루도 진짜 깨끗했어요. 여기 이게 다 하자예요. 이게 다 하자 올라오잖아 지금. 그리고 저쪽 걸레바지 쪽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 틈새 벌어진 것들을 지금 제대로 못 메꿔갖고 다 올라온 것들이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마루가 다 틈새가 벌어졌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마루의 종류에서 오는 차이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강화마루인데 아까 집 같은 경우는 강마루였어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시공비 자체가 조금 저렴한 편이긴 한데 강마루에 비해서, 대신에 강화마루는 끼워 맞추는 형식이에요. 강마루는 바닥에 본드질을 해서 마루 자체를 바닥에 붙여버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이게 쉬워요. 유지보수가 쉬운 만큼 훼손되기가 좀 쉬워.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하다 보면 온도에 따라서 부분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유격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우물형 천장처럼 보이게 이런 걸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천장 높이는 아까 그 집이 더 높아요. 공간 자체는 여기가 천장을 그렇게 했으면은 훨씬 더 넓어 보였을 거예요. 벽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마감 상태랑 좀 많이 다르죠. 샤시 설치 들어간 것도 그렇고 제품 쓴 것도 그렇고 최초의 건물 지을 때는 그 집보다 비용을 많이 절감한 집인 거예요. 그쵸. 안방도 훨씬 크죠, 여기가. 그쵸. 요게 한 30cm 차이로 가구를 어떤 거를 놓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싱크대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상판만 쓴 거야. 한샘 에이스? 한샘 에이펙스? 아니 한샘 이펙스. 한샘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를? 근데 어쨌든 이 상부장도 그냥 일반 중소기업 제품이에요. 아무런 그 마크가 없죠. 유격이 이렇게 단차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브랜드를 따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있어요. 이게 유격이 안 맞으면 당장에 안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안 맞음으로 인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할 때 유격으로 인해서 어긋남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훼손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원래 일부러 안 맞춰 놓은 건가? 아니겠죠? 아니겠죠? 유격이 좀 많이 심하네요. 이게 지금 신축 빌라를 보러 온 거라고 하면은 신축 빌라에서 처음 왔는데 하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 나중에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해주겠냐고. 잘 안 해주지.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즘 이렇게 안 하지. 차라리 이거를 여기까지 채워버려서 그쵸. 양문형 냉장고 놓고 여기에 김치 냉장고까지 놓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주방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또 있고 활용도도 더 있으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깨끗하네요. 샤워 공간이 그래도 조금은 아까 거기보다는 좀 더 크게 돼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창도 설치가 돼 있고 화장실 창이 있으면 환기가 더 좋은데 화장실 창이 있으면은 저것 때문에 조금 춥다고 겨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요 후드가 워낙에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창 있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게 좋기는 해요. 습기를 바로 빼버릴 수 있고 냄새 바로 빼버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이 문을 열어서 하던가 후드를 틀어놔야 되는데 후드가 용량이 넉넉한 거면 괜찮은데 저렇게 지금 작은 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여기서 볼일 보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욕실에 창이 있으니까 그건 좋다는 거. 여기가 이제 중간방인 것 같은데 지금 바닥이 모래가 씹혀. 안쪽에서 유격 버려진 곳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게 그러는 거고 이것도 다 하자예요. 이거 하자 보수 받으면은 할 수 있는데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자 보수는 안 되고 그냥 개인 돈 들여서 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배는 새로 아마 하신 것 같네요. 매매를 하시려고. 옛날 오래된 집 거래하실 때는 도배가 새로 된 집은 조금 걱정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도배를 새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깨끗하게 보여주려고 도배를 한 거일 수 있는데 새로 이제 집주인 되시려는 분 입장이나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도배를 새로 해버렸으면 이 집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 이럴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부분은 베란다 쪽이나 거실 창틀 쪽을 보시면 돼요. 베란다 쪽 같은 경우에는 도배 쪽이 아니다 보니까 물이 흐른 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런 식으로 유격이 벌어졌다거나 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약간 저 위쪽 부분이 약간 의심은 되네. 예, 의심은 되고 도배는 새로 했는데 걸레바지나 이런 부분은 새로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방에서 이쪽 부분에서는 사실 누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곰팡이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실 쪽 한번 보면은 여기에 누수가 있었거나 하잖아요. 그럼 걸레바지가 떠요. 이게 뜨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 내가 전세를 본다, 월세를 본다 하는 것과 매매를 본다 했을 때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져야 돼요. 매매를 했으면은 어쨌든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있는 건데 6개월 안쪽에서는 매매를 하고 나서 6개월 안쪽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전 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니까 매매를 하기 전부터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창틀이나 이런 부분 걸레바지 쪽을 보시면 된다. 구조적인 거에서는 나쁘진 않네요. 바닥이 사실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바닥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깔끔하신 분들은 바닥을 아예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실이 아예 전망이랄 게 없네. 벽 보고 뭐 맞은편 집이랑 뭐 친하게 지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망이랄 게 아예 없고, 근데 천정 도배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 도배를 전 집주인이 도배를 할 거면 천정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희는 고지해야 될 부분들은 다 고지를 해드리니까 손님도 마음에 들고 저도 중개하고 나서 마음이 편한 그런 거를 조금 원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는 또 신축 빌라 또는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뒤에 계시는 두 분 직원분이 좀 새로 들어와서 집을 볼 때 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실 집은 신축은 아니에요. 9억이고요 2002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이라 한 20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외관에서부터 주차장부터 집 내부에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 고! 일단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 지금 두 분이 보시기엔 상태가 어때 보여요? 외관상 보시기에 조금 노후가 좀 됐죠?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주차장 봤을 때랑 위에 봤을 때랑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셔야 돼. 주차장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장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턱이 좀 있죠, 밑에. 네. 턱이 좀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범퍼가 손상될 위험이 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턱이 좀 많이 있죠. 네네. 이런 경우 좀 위험도가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차가 그려져 있는 거는 한 대가 그려져 있는데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 대씩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장점인데 겹주차라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외관은 딱 이 시기에 지어진 딱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단계단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 1층이 있죠. 보통 그래서 높이가 실제 높이는 1.5층이라고 봐야겠지. 이럴 경우에는 열의 여덟은 반지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이 집은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기 때문에 반지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 연식 치고는 괜찮게 지어진 건물이고, 보통 이렇게 단계당 올라가 있는 집들이 조금 이 당시에는 조금 좋은 집들이었어요. 고급 주택에 속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주차장을 이렇게 필로티를 안 했었어. 조금 좋은 집들이나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는 위에 보면, 위에 한번 보시죠. 위에가 지금 샌드위치 판넬이 있죠. 네. 저 위에. 네. 샌드위치 판넬이 지금 저기가 불법 확장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분한테 설명드렸었는데 일조권이라던가 용적률 문제로 저런 식으로 나중에 준공 이후에 샌드위치 판넬로 추가로 덧대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외관상에 봤을 때 저렇게 보여요. 그렇게 건물을 불법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근데 저게 지금 서류상으로서도 뭐 불법이 잡혀 있을지 안 잡혀 있을지는 건축물 대장을 떼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해당 호수 501호를 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상의 문제는 없으시다. 일단 외관은 여기까지 보고 위로 올라가서 이어서 할게요. 일단 해당 건물은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올라가시죠. 네. 지금 봤을 때 제가 2002년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2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근데 지금 내부 한번 볼까요? 아마 지금 상태를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나서 잠깐 누가 거주했던가, 아니면은 리모델링 하고 장판 리모델링 하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냄새가 조금 안 빠졌잖아, 지금. 네.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화학 제품에 의한 그런 좀 시큼한 냄새잖아요. 네. 이게 아마 장판이랑 그리고 저쪽 수도를 아마 안 써서 냄새가 올라오는 걸 수도 있어요. 바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바닥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바닥을 데코 타일을 썼어요. 일반 타일이나 마루가 아니라서 좀 내구성이 좀 괜찮죠. 장판일 경우에는 찍힘 같은 거에 좀 취약해요. 근데 이런 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청소도 좀 괜찮고 시공비도 좀 저렴하고, 여기가 지금 턱이 있죠. 네. 턱이 청도가 조금 낮은데 턱이 이렇게 중간에 있을 이유가 보통 없잖아요. 네. 이 턱이 있는 이유는 보통 확장을 하면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확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에서는 확실하게 판단은 못 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잠깐 보면 돼요. 바깥 전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보라는 거예요. 벽을. 근데 여기는 벽이에요. 일반 벽이에요. 샌드위치 판넬이 아니고. 여기가 원래는 이제 발코니 부분인 거를 확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 이게 건물이 네모나게 있으면은 한쪽이 확장이잖아요. 네. 반대쪽도 확장일 수는 없어. 한쪽 면만 확장이에요. 그리고 주방 공간 어떠신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주방이 그냥 깔끔하다? 쓰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한쪽 면만 일자형이 아니고 살짝 음. 니은자여서 음. 그래도 조금 활용 공간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집을 많이 본 사람과 적게 본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냉장고 공간이 없어요. 냉장고. 그리고 맞네. 밥 먹을 자리가 없죠. 식탁. 냉장고 자리는 여기. 여기를 놔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 콘센트. 콘센트가 없어. 네. 방에다 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집은. 냉장고를. 놓을 공간이 없잖아, 아예. 네. 예. 그러니까 건물 처음에 이제 주방 설계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대로면은 여기에서 잘라서 냉장고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싱크대 공간이 너무 협소해져 버리니 그냥 이렇게 통째로 다 뽑아버린 거야. 근데 이럴 거였으면은 네. 요즘 건물 신축 빌라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자르고, 원래는 여길 자르야 될 걸 여길 자르고 여기에 빌트인 냉장고를 넣어주지. 응. 네네. 요즘 추세는 그래요. 근데 여기는 아마 건축주분께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서 주방 좀 키워야겠지라고만 생각하시고 냉장고 자리는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냉장고 자리는 아마 이쪽으로 넣게 되실 것 같아요. 방 크기가 침실로 쓰기에는 많이 작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쪽에다 두시면 될 것 같고 냉장고 방으로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가 방 3개, 욕실 하나짜리인데 네. 지금 안방이고 방이 2개가 비슷하네. 근데 이쪽에는 다용도실이 있네. 그리고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지금 설치가 들어가 있네요. 네. 뭐 요거는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오, 깜짝이야. 저희도 놀랐어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붙박이장을 짜면은 그래도 여기에 꽉 맞춰서 하는데 그냥 기성품으로 그냥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친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제가 키가 180이 좀 안 된다고 해도 이게 닿으면 안 되는 건데 거의 손 뻗으면 닿을 공간이면은 아마 높이가 지금 2m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신축 빌라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2m 20에서 30이에요. 좀, 이 집 친구가 높다 하면 2m 40이고. 근데 여기가 조금 낮은 거라는 거. 낮으면은 조금 답답해요, 느낌이. 네. 화장실이 지금 보면은 변기나 세면대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은 저희가 것 같아, 보기에는 별로 이상은 없어 보여요. 이상은 없어 보여? 샤워 공간이 안 나오는 거고 세면대랑 맞닿아 있으니까 이러면은 온 사방천지가 물천지가 되겠죠. 여기에 제품 올려놓으면.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곰팡이가 잘 슬어요. 근데 여긴 그래도 창이 있으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이 환기창도 없었으면 곰팡이 천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붙박이 장은 2칸으로 해서 좀 넓게 그래도 크게 설치는 해 놓으셨네. 네. 요즘은 이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 리모델링 하신 분이 해야겠다는 생각은 되게 굉장히 잘 생각하셨는데
제품을 조금 돈을 좀 많이 아꼈네. 그리고 중간방. 중간방이 바깥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확장 공간. 여기가. 지금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확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건축물 대장을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아직 위반 건축물로 잡히진 않았어. 근데 이게 여태까지 안 걸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걸릴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집은 사고 팔 때 가격적인 흠이 생기죠. 그래서 살 때도 좀 싸게 사고요. 팔 때도 좀 싸게 팔면 되는데 내가 살 때는 위반 건축물이 아니었는데 내가 팔 때는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은 가격 차이가 많이 생겨요. 최소한 20%는 생겨. 근데 보면은 여기는 베란다만 확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집 내부 공간이 같이 확장이 된 경우들도 있어. 그런 집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이 베란다가 확장된 거는 여기에 약간 누수가 좀 있다거나 조금 단열이 좀 안 돼도 일단 1차적으로 더 문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방 공간이나 거실 공간이 이렇게 확장이 들어간 집들은 열의 아홉은 누수 생기고 결로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금액이 싸다고 해서 들어갈 집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하시고 여기는 5층이라서 그래도 앞에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전망이 좀 살아있네요. 도로를 끼고 있다는 거에서 뭐가 좋을까? 지하철, 교통편 괜찮아요. 여기 그치, 교통편이 좋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으면 앞에 뭐가 들어와서 우리 집 시야를 가릴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집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가까워질 일은 없을 거라는 거. 근데 좀 답답할 수는 있겠죠. 이미 이 집의 장점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이랑 도배, 뭐 몰딩까지 지금 보면 몰딩까지 다 새 걸로 바꿔놨어. 그래서 올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싱크대부터 세면대, 붙박이장 하다못해 문이랑 문틀까지 다 돼 있다는 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아무래도 평수가 조금 작다 보니까 주방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냉장고 자리가 좀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식탁 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 그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단점 5층이라는 거. 이게 어떤 분들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 한 20% 되고요. 5층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80%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지지. 다음에는 또 다른 현장 가갖고 두 분 모시고 또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업계에 종사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도사의 중개도사입니다. 오늘은 신축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거는 아니고요. 임장 영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의뢰인 분이 집을 조금 매매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셔서 한번 답사를 한번 온 거를 촬영을 한번 해본 거고요. 지금 뭐 일단은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은 건물이 연식은 조금 있어요. 연식은 만 90년대 초반 정도라서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이 30년 된 것 치고는 조금 글쎄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건물 외관 봤을 때는 지금 주차 공간이 그래도 나름 몇 대 갖춰져 있어요. 원래 이 당시 건물들이 주차장이 진짜 구비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지금 건물은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이고 호수는 2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뭐 불법 확장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2층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외관 봤을 때 불법 확장은 있기는 하네, 건물 자체에. 근데 여기는 2층,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층이다 보니까 뭐 확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호실이고요. 일단은 반계단 아래에 반지하라 그러죠? 반지하가 있고 그 위에 층이다 보니까
중간층이에요. 2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내부 고저가 어떨지는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가시죠. 네. 자, 실내 공간이에요. 여기가 지금 싹 리모델링이 돼 있네요. 근데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좀 리모델링을 해야지. 지금 이 연식에서 이 정도 컨디션이면 거의 다 뜯어 고친 거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중문도 보이고 이렇게 바닥도 원래는 그냥 일반 장판이었을 텐데 마루바닥으로 교체는 했어요. 교체는 했는데 다시 좀 손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지금 방이 3개, 거실, 주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한 구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면적으로는 한 14평, 15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이 2억 2천, 2억 2천이에요. 90년대 초반 건물 치고 2억 2천, 여기가 지금 지역이 화곡동인데 조금 금액이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원래는 한 1억 한 중후반 정도가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이 좀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지정지라서 그래요. 모아타운 지정지라서 약간의 피가 이제 조금 붓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모아타운이 뭐 말이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이제서야 저쪽 강동 쪽에서 첫 삽을 떴죠. 그래서 모아타운이 조금 요즘 활발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모아타운 지정지이긴 하지만은 뭐 동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높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피가 많이 붙은 건 아닌데, 이제 조금 여기 이제 매입하셨던 분이 그걸 예측을 하고 일부러 이제 조금 리모델링 해서 매매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상태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주방 공간인데 이 정도 연식에서는 사실 주방 공간과 거실 공간이 분리가 잘 안 돼. 보면은 뭐 소파 자리, 맞벽 놓고 뭐 TV 놓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대부분 이때 당시 건물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 주방은 그래도 다 뜯어 고친 거죠. 이 정도면은 싱크대도 아예 새 걸로 다 했고 타일도 다시 붙였고, 나름 그래도 주방 옆 다용도실 갖춰져 있고, 뭐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이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 집에서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까요? 지금 한번 좀 먼저 둘러봤잖아요. 네. 그냥 방만 너무 크고 거실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방이랑 연장된 느낌? 그쵸. 이 당시에는 네. 딱 거실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방 문화다 보니까 안방이 엄청 커요. 네. 안방이 지금 다 12자가 넘는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사실 TV 놓고 여기에 소파 놓고 안쪽에 뭐 침대 놓고가 다 가능하잖아요. 12자씩이 다 넘으니까.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긴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창문. 창문을 안 하셨어. 이게 왜냐면은 건물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창틀이에요. 창틀을 손보는 순간 일단 기본적으로 천 단위가 깨져. 지금 여기는 지금 안방창, 방마다 창, 그리고 거실, 그리고 저쪽 베란다 창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하려면은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내부 문틀 이런 거 고치진 않고 외부 창문만 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9억을 사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창문을 잘 안 하셔. 근데 어쨌든 리모델링 해서 다시 뭐 파시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도 있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왜 살까?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 모아타운 지정지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개발권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분양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대부분 이거를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굳이 이 집을 할까 싶기는 해. 근데 내가 이 집에 거주하면서 거주를 한 5년, 10년 목표 잡고 그냥 그걸 몬테크라 그러죠? 내가 거주하면서 분양권 얻어내는 거. 그런 분들이 조금 뭐 목표를 삼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이 실거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바닥이나 아니면은 뭐 세부적인 부분들, 이제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지금 봤듯이 거실이 맞벽이 안 나오고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수리비가 지금 눈에 보이는 외관으로 뭐 천정 도배나 전기 공사까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지. 배관 공사 같은 거 30년도 정도 됐으면은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자체가 이제 누수가 생기거나 이제 배관이 삭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들을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창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긴 그렇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모아타운 바라보고 전세 맞춰놓고 네. 투자 금액 이 정도 한 1억 5천이면 전세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도 방 3개인데 그렇죠. 역까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네. 뭐 주차도 되고 네네. 뭐 크게 막 신축급 찾는 분들 아닌 이상은 한 1억 5천 뭐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1억 5천 정도면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투자금 한 7천만 원 정도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네. 그리고 화장실이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 타일이라던가 변기, 세면대까지 전부 다 교체했잖아요. 네. 여기서는 화장실만큼은 그래도 손볼 곳이 저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모아타운 지정지니까 제가 거래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라면은 사실 집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거래가 쉽지 않죠.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네. 들어왔을 때 깨끗하네, 리모델링 다 되었고 뭐 손볼 곳 없겠네 라고 그렇게 거래를 해버리시면은 겨울에 얼어 죽고요, 여름에 쪄 죽어요. 네. 왜냐면은 철 샤시예요, 저게 말 그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단열이 굉장히 잘 안 돼. 그리고 누수도 꽤 많은 상태이고 철이다 보니까 부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부식된 사이로 습기가 차고 물기가 넘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살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거 다 교체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지출이 생기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본 집은 투자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샤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이 공간 자체는 꽤 넓게 돼 있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죽은 공간들이 많다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눈여겨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집을 과장님도 유튜버 구독자분들도 집을 보실 때 단순히 인테리어적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구조적인 것과 또는 향후에 수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곳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엔 또 다음 현장으로 이동해서 다음 집 한번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중개도사입니다. 오늘도 임장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3억대 초반, 3억 1000이래요. 3억 1000이라고 하는데 집이 좀 크기는 해요. 근데 뭐랄까, 내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에요.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지금 문틀이랑 중문을 설치를 하시려고 한 건지 현관까지도 다 뜯어내셨고 바닥까지 다 하실 것 같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게 샤시를 지금 원래 철 샤시였을 텐데 다 하이 샤시로 교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커요. 꽤 커. 지금 봤을 때는 여기 거실 베란다 있고. 잠겼어요. 잠겼어요? 오우, 냄새. 베란다 엄청 커요, 일단은. 그리고 외부 샤시까지 다 돼 있어.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샤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지금 샤시부터 싹 돼 있네. 그래서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네. 그리고 그 다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요 이제 문틀들, 문틀, 그리고 뭐 걸레바지 이쪽이나 바닥 이쪽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까지 지금 다 하시려고 손을 대시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나 넓이로 봤을 때나 거의 30평대 아파트 사이즈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베란다가 통베란다가 있고
작은 방 쪽으로도 뒷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주방 쪽으로도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어. 한번 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 공간이 될 곳인데 그래서 수도 배관이 있고 베란다, 주방 옆 다용도실이 또 있고 보일러실 겸해서 이쪽으로 세탁기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집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집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될지 아마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청 많은 집을 봐왔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오히려 내가 이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상태로 그냥 살 것 같아. 내가 그냥 리모델링 할 테니 가격을 추가로 더 빼서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매도인도 좋은 게 인테리어 하려면은 사실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재 골라야지. 와서 내가 고른 자재 그대로 잘 들어가는지도 신경 써야 되고 집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생각보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 그거를 매수인 쪽에서 감수하고 하겠다고 하면 매도인도 환영할 일이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절감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 쪽도 훨씬 더 이득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꾸밀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철거되어 있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요런 거 문틀 철거나 뭐 싱크대 철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매수인도 좋을 거예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취향껏 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런 거에 감각이 없거나 뭐 이제 업체 선정하거나 공사하는 거에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매도인한테 맡겨서 다 수리가 되고 나서 그때 보고 결정을 하셔도 되겠죠. 도배 상태가 아직 그냥 기존에 있던 벽지를 뜯은 건가? 뜯은 거 같죠? 아닌가? 아직 안 뜯었어요. 아직 안 뜯었네. 그럼 이 상태라면은 원래 있던 이 상태에서 결로라던가 아니면은 누수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이 되겠죠. 누수나 결로 같은 것 때문에 생긴 곰팡이 자국이 전혀 없어. 진짜 깨끗해. 누수나 결로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제가 어디라 그랬었죠? 외벽이 맞닿아 있는 곳들 또는 누수는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 쪽 천장에서 많이 생겨요.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이고 거실 지금 도배도 지금 그대로잖아요. 거실에 이거 디자인적인 요소만 다 뜯어낸 상태라서 아마 이 상태로 인테리어 하겠다고 하면 인테리어 업자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할 일이 많이 줄었으니까. 구조가 굉장히 좋아. 맞아요. 구조가 요즘 나오는 신축 빌라들이나 신축 아파트들이 딱 이 구조로 뽑잖아요. 거실이랑 주방이 완전히 딱 분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거를 감안하고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만 이 집이 좋은 거지 이런 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집 상태 왜 이래? 하고 도망갈 거예요 사실. 숨은 보석을 찾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집을 좀 잘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메인 욕실이 조금 작다. 메인 욕실이 조금 작아서 화장실이 2개짜리다 보니까 안쪽 반대쪽도 안방 욕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욕실에 욕조까지 놓을 공간은 좀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어차피 내 집이니까 여길 터버리면은 반대쪽 욕실이랑 하나로 써버릴 수도 있겠죠. 좀 욕실을 크게 쓰고 싶다면은 그것도 방법일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만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이 상태에서 3억 1천이라면 조금 비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인테리어 내가 할 테니까 좀 가격 많이 낮춰서 하자 하면은 거래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매물 손님들한테 한번 소개해 볼 법한 집일 것 같습니다. 구조가 너무 좋아서 뭐 방들도 시원시원하게 이 당시에는 사실 방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방을 좀 크게 뽑고 거실을 번듯하게 나오게 안 하는데 여기는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집이네요. 주부들이 좋아하는 통베란다가 지금 거실 쪽에 베란다 하나, 작은 방 쪽에 하나, 주방 옆으로 베란다 하나 뭐 잔집 놓기 너무 좋지. 제가 제일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프라이버시 침해. 현관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꺾여서 왔잖아. 문 열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집에 대해서 내부 사람이 전혀 안 보여. 방이 보이지도 않고 거실도 안 보이고 그냥 현관만 딱 보이고 중문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 집에 와서 제일 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느껴진 게 단열이 굉장히 잘 됐어.
지금 바깥 온도가 꽤 낮아요. 네. 온기가 있어. 네. 이 상태에서 누가 보일러 뗐을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온기가 있다는 게 왜냐면은 여기가 가운데층이라 그래. 위아래로 보일러를 떼주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자체에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지 않더라도 온기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태면은 한 달에 보일러가 뭐 가스비 해봐야 뭐 돈 10만 원도 안 나오겠는데 한 5만 원 안쪽에서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집이 따뜻하니까. 너무 따뜻해요. 일단은 오늘 집은 굉장히 좋네요. 제가 임장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집 중에서는 인테리어 중에서는 뭐 없지. 다 뜯어냈으니까. 근데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뭐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향후 모아타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연식 자체가 일단 워낙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집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 집 말고도 다른 집에 대한 집을 볼 때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것도 설명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 안 하면 모르겠죠? 네, 전혀. 전혀 감쪽 같아요. 감쪽 같죠?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도 구옥에서 임장 영상 한번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 특별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면서. 네. 일단 지금 오늘 온 곳은 신월동이에요. 신월동이고 건물이 지금 여기가 6층 건물의 6층인 상태인데 네. 6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좋죠. 뻥 뚫려 있어갖고 집이 굉장히 뭐 시원시원해요. 근데 여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 방을 4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포룸이에요. 포룸이고 거실이 지금 이렇게 좀 번듯하게 잘 나왔고 중문도 있고 일단 연식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연식 자체가 여기가 2017년식 2017년식이다 보니까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도배 정도만 지금 새로 한 것 같아요. 2017년식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손본 게 없는 것 같고 주방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도 설치 잘 들어가 있고 방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넓지는 않은데 어쨌든 방이 4개가 뽑혀 있다는 거. 과장님 지금 이 집 얼마일 것 같다고? 내가 좀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3억 중반? 3억 중반? 네. 3억 중반. 신월동인 거 좀 감안해야지.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니까 여기는 얼마? 조금 낮춰봐요. 조금 더 낮춰서 응. 3억 2천? 3억 2천? 네. 조금만 더. 더요? 좀만 더. 3억 천? 더. 3억? 더. 2억 9천이요? 더. 2억 7천? 더. 2억 5천? 더. 2억 3천? 2억 3천. 오, 진짜요? 2억 3천. 대박. 어마어마하죠. 포룸인데? 신월동인 거를 감안을 해도 방이 4개를 뽑았는데 네. 금액이 2억 3천. 대박. 말이 안 되지 금액이. 네. 말이 안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왜 2억 3천인지. 여기가 네. 확장이야. 확장 뭔지 알죠? 네. 그 용적률이나 일조권 때문에 깎여있던 부분을 다시 준공검사 후에 메꿔서 다시 건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심지어 확장이 걸렸어. 어머. 걸려갖고 벌금을 냈어. 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벌금을 5번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철거할 때까지 계속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19년도 이전에 걸린 거면은 벌금을 1년에 한 번씩 5번만 내면 돼요. 네. 근데 19년도 이후에 걸렸으면은 철거할 때까지 벌금을 계속 내야 돼. 벌금의 기준은 내가 확장한 공간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네. 1제곱미터당 벌금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고지서로 날려줘. 근데 여기는 벌금의 금액은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은 벌금을 완납을 했대요. 그 전에 걸려서 네. 5번 내는 걸로 끝냈대. 오.
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에서 위반 건축물로는 나와 있지만은 벌금이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네. 벌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는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제한사항이 대출이 좀 잘 안 나오겠지. 위반 건축물에서는 뭐가 안 돼? 기금 대출이 안 되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을 이용을 못 해요. 네. 근데 금액이 싸니까 네.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개인의 판단인 건데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집이었어 이거. 네. 그 전에 우리가 불법 확장인 집 한번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은 베란다가 확장이었잖아. 이 집은 어디가 확장이게? 설마 거실이에요? 거실이에요. 거실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집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현관 안쪽이 확장일 수는 없잖아. 바깥쪽이겠지. 그래서 내가 집에 오자마자 막 불이 나게 막 창문 열어보려고 하고 네네. 바깥에 보려고 했잖아요. 네. 확장이 어디 된 건지 한번 보려고 한 건데 일단 그거는 내려가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요렇게가 일자로 다 확장이에요. 이러면 뭐가 안 된다 그랬어 제가? 단열과 누수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 네. 우리 좀 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된 집 보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 되게 따뜻했잖아. 맞아요. 심지어 그 집 리모델링 중이었는데 네. 다 뜯어내었고 뭐도 없고 보일러도 안 틀어놓은 상태였는데 엄청 따뜻했잖아요. 근데 이 집 오니까 춥죠. 네, 추워요. 엄청 네. 추워 지금. 나 엄청 추워. 엄청 추운데 막 손이 시려 지금. 네. 그 이유가 이제 탑층이고 확장이다 보니 단열이 다른 집만큼 돼 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비에도 더 나올 만큼 춥고 네. 여름에는 더울 거고 비 많이 오면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미 확장 이행금을 다 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미 여기는 확장한 지 5년 이상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네. 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네. 아마 그때 확장이 됐을 거야.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누수 현장이나 흔적이나 뭐 결로 흔적은 안 보여. 물론 도배를 새로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도배를 새로 했더라 치더라도 흔적은 좀 남게 돼 있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건 분명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확률상으로 지금 당장 없어도 빠른 시일 내에 생길 수가 있어. 확장이 어디만큼 되는지 보는 방법은 대부분 확장을 하잖아요. 네. 바닥 마감이 좀 달라. 경계가 생겨. 네. 지금 보면 바닥이 네. 좀 균열이 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뭔가 아구가 안 맞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짜임새 있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틈이 자꾸 벌어졌지. 네. 그리고 바닥 밟아보면은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걱거리는 게 좀 있어. 그리고 이런 경계선들 보면은 약간의 아구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경험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방 같은 거 봤을 때도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 이쪽과 이쪽이 조금 뭔가 안 맞는 듯한 이질감이 좀 들어요. 그래 정확하게 보는 거는 밖에서 보면 돼. 네. 밖에서 보면은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창문 밖으로 봤는데 네.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경계선 그리고 안쪽으로도 경계선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더 확실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이 확장된 면적이 얼만큼인지까지 면적이 정확한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집 크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보다 금액이 머릿속에 있던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지. 네. 사실 아무리 동네가 신월동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17년도 건물 그러니까 7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 2억 3천밖에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자가 있는 물건들은 네. 싸게 사서 내가 싸게 욕심 없이 팔 거라고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일단 이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집이잖아. 그랬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지. 다행히 뭐 공사가 정말 잘 되었고 불편함이 없다 하면은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팔고 나중에 가서 뭐 싸게 기분 좋게 살면 되는 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진짜 머리 아파질 거라는 거, 그리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저 말 안 하면 모르겠죠? 네, 전혀. 전혀. 감쪽 같아요. 감쪽 같죠? 내부에서 보면 그래. 일단 내려가서 어떤 부분인지 내가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네. 내려가 보시죠. 네. 지금 1층에 내려와 봤는데요. 건물 외관 보여드릴 거예요. 외관 보면은 딱 눈에 보여. 어디가 확장이 됐다는 거. 네. 한번 볼까요? 짜잔. 어머. 보이시죠? 딱 어딘지 알겠죠? 네. 지금 5층, 6층이 똑같이 다 확장이고 네. 한쪽 면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에서 봤을 때 방의 절반부터 거실 전체, 그리고 작은 방 1, 2, 집의 절반이 확장이에요. 네. 확장이 너무 많이 됐어. 저러면은 네. 좀 위험하지.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단열에 신경 많이 쓰고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집 보여드린 이유는 확장이었을 때 외관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청자분들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무조건적으로 기피해라 또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내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만 기피를 하든 아니면은 그걸 감안해서 뭐 매입을 하든 거래를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게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교육용 영상 또는 좋은 집 있으면은 좋은 집 소개해드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 대한 도사 집도사의 조우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자분께서 원룸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의뢰자분이 갖고 계신 자금이 그래 넉넉하지를 않고 또 월 납입금 자체도 한 50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갖고 나와 봤는데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근데 좀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어서 나와 봤어요. 집을 한번 먼저 보면서 세부적인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갖고 계신 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신 상태고 월 납입금이 50만 원 아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동네 원룸 시세를 봤을 때는 2천에 50이면 조금 부족해요. 보통 이 동네 시세가 한 60에서 70까지 정도로는 보셔야 어느 정도 그래도 5평짜리 쬐끄만 원룸 말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보증금은 조금 높은데요. 대신에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한 현장이에요. 보증금이 6,500에 여기가 월세가 20이에요. 지금 원룸이 지금 여기가 전용 면적이 8평인데 8평짜리 원룸이 요 정도 가격이면은 이 주변 시세 대비는 꽤 괜찮은 거예요. 보증금이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4,500 정도 대출 받으시고 뭐 금리 계산해 보면은 월 납입금이 한 30몇만 원, 35, 40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뭐 관리비까지 다 낸다고 해도 그래도 50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매물을 좀 한번 보러 먼저 왔어요. 일단 제가 먼저 보고 의뢰자분한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집을 한번 먼저 가서 볼 건데 건물의 규모가 높은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근데 한 층에 8세대씩 있고 지금 보니까 한 7층이기 때문에 한 40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규모가 작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게 경비실이 있지는 않아요. 월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 보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 주차로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도 원룸 오피스텔이 이 정도 지금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7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게 지금 8가구가 이 엘리베이터 하나로 쓰는 게 아니라 1, 2, 3, 4에서부터 5, 6, 7, 8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개의 엘리베이터로 입구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인데
해당 위치는 3층이에요. 지금 등기를 제가 한번 싹 떼갖고 왔어요. 혹시라도 하자가 있는 물건이면 걸러야 되니까 봤는데 등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부 한번 볼게요. 들어오시죠. 신발 벗고 들어가야겠네. 내부 상태 꽤 괜찮아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들어오세요. 지금 차장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원룸 사이즈라고 거의 투룸 사이즈의 큰 전용 면적이 8평이니까 전용 면적이 24제곱미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진짜로 조금 작게 뽑는 투룸들 또는 1.5룸들이 이 사이즈를 갖고 다 만지는 거니까 굉장히 좀 원룸 치고는 잘 나온 것 같고요. 등기부등본 봤을 때는 소유자분께서 뭐 개인 명의이시고요. 상속을 받으셔서 한 분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시고 울구에 근저당 같은 거는 일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깨끗한 상태이다 보니까 임대인 쪽에서 얘기하시기를 모든 대출 상품 이용이 가능하시고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 이상을 넘어가는 거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로는 좀 보장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세요. 제가 오기 전에 기준시가를 한번 체크하고 왔는데 기준시가로는 보증금이 6,800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이 6,5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니까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시고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는 임차인의 조건만 맞다면은 버팀목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임차인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차인 어쨌든 월세만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 정도라면은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버팀목 전세 대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됐네. 오늘 이거 본 김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임차인분들이 조금 요즘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자기는 버팀목 전세 대출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근데 버팀목 전세 대출에 어떤 종류가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 금리나 이런 것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오늘 좀 제가 설명을 온 김에 좀 드릴게요.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사가 이 집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증을 서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증사가 지금 크게는 그냥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HF와 허그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임차인들이 요즘은 허그는 많이 알고 계세요. HF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때 HF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허그 쪽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규정에서는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다른 매체들을 봤을 때는 HF는 미등기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뭐 HF 계열로 받는다. 뭐 허그는 뭐 공시지가가 만족하고 하는 집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 이제 하고 있는 중개사다 보니까 조금 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미등기 신축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신축 건물 거래하는 경우는 많겠지만은 미등기 되어 있는 건물을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추천드리지는 않고 대신에 HF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임대인이 법인 소유자일 때는 HF 계열로만 가능해요. 허그 보증서를 끊는 허그 버팀목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취급해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인이다 이럴 경우에는 HF로 가는 거고 개인 명의이다. 개인이 여러 명인 거는 상관없어요.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허그 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HF로 가는 건데 여기서 차이점. HF와 허그가 차이점이 뭐에서 생기냐면은 대출을 해주는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요. HF는 임차인의 연봉, 소득을 보고 해주는 대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허그 쪽은 임차인의 소득이나 뭐 이런 건 보지 않아요. 그냥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도시기금에서 정한 나이 기준만 만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이 개인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HF 같은 경우에는 연봉,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은 HF 계열은 연봉의 4배까지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4배까지 해준다라는 규정만 보고 진짜로 4배를 해주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4배까지 해주는 경우는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맥시멈 최대치 해준 게 3.88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그냥 러프하게 설명드릴 때 그냥 한 3.8배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그거 감안해서 대출금 뭐 계산하시면 된다. 그리고 저도 그걸로 산정해서 이 고객님한테는 이 정도 금액까지 대출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집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오늘 임차인 분께서는 직장 소득은 있으셔. 근데 그 연봉이 좀 낮으세요. 금리는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는 HF와 허그가 다르지 않아요. 금리를 산정해주는 기준은 똑같고요. 다른 거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집이 보증금이 6,500밖에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대출 받아야 될 게 한 4,00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에서 안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허그니까 연봉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 허그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HF와 허그가 다른 점은 보증보험이에요. 보증보험이 HF는 그 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HF는 보증보험이 분리가 가능하다고 써 있고 허그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허그는 보증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고 HF는 보증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단점은 막혔어. 좀 앞집이랑 하이파이브가 가능해요. 좀 심심하다 하신 분들은 앞집이랑 놀아요. 이렇게 완전히 막혔죠. 지금 가격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전망 보고 살 거 아니시고, 그리고 의뢰자분도 집에 와 있는 시간이 거의 뭐 저녁에만 잠자러 잠깐 오시는 거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그리고 이게 나는 막힌 게 너무 싫다, 생활에서 조금 뚫려야겠다 하시면은 여기 임대인 분께서 반대 방향께 또 있대요. 근데 금액이 5에서 10만 원 정도 높다고 하니까 그거는 취향껏 저는 권유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에어컨도 다 달려있고 풀옵션이에요. 흔히 말하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다 들어가 있고 인덕션까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붙박이장이 없다는 거 정도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워낙에 좀 저렴하니까. 여기가 지금 강서구 화곡동이에요. 원룸 월세가 보증금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월세 그냥 20만 내면은 다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버팀목 전세대출에서 HF와 허그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이 집만 보고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